15살 소녀 매티니는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 그리고 나이보다 깊은 슬픔을 담은 눈을 가졌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짜오프라야 강가의 낡은 목조 주택은 영원한 정적과 고독에 휩싸였다. 방구석구석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 기억의 그림자로 가득 찬 듯했고, 마치 벽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미소가 여전히 깃들어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상실은 매티니의 마음에 무거운 고통을 남겼고, 그녀가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집안을 목적 없이 헤매며 창밖으로 느리게 흐르는 짜오프라이아 강을 바라보았다. 강둑에 외로이 서 있는 커다란 나무는 마치 이별의 말없는 증인처럼 보였다. 매티니의 아버지, 쉰이 남은 나이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머리카락, 지치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매티니를 위로하고 돌보려 했다. 그는 딸의 얼굴에 슬픔이 뚜렷하게 비칠 때마다 깊은 걱정의 눈빛으로 딸을 지켜보았다. 집안의 길게 이어진 침묵은 모든 것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매티니의 아버지는 오직 시간이 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어느 날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기울기 시작하며 먼지와 퀴퀴한 냄새로 가득한 거실로 빗줄기를 들이울 때 매티니의 아버지가 손에 맑고 해진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상자는 무거워 보였고 수십 년의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는 그것을 낡은 티크나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부드러우면서도 애틋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매티니에게 말했다. 이것이 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란다. 우리 조상대부터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온 중요한 물건이야. 매티니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 상자 안의 물건들, 특히 그 안에 있는 앞손 인형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형의 이름을 듣자 마치 등골을 따라 차가운 한기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나무 상자로 다가갔고 심장은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뒤섞여 두근거렸다. 매티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오래된 비단으로 가득했다. 오랜 세월 쌓인 퀴퀴한 냄새가 주위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눈은 주위를 훑으며 눈앞에 펼쳐질 것을 이해하려 애썼고 그 안에서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상자 안에서 매티니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앞사라처럼 아름다운 목각 인형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앞서 말했던 바로 그 앞손 인형이었다. 인형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한 반짝이는 황금색 비단에 써여 있었다. 그 눈은 마치 살아있는 듯 신비롭게 그녀를 응시하는 에메랄드빛 녹색 보석이었다. 인형의 얼굴은 부드러웠고 옅은 주홍색으로 칠해진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키는 약 1.5피트 정도였고 오래되고 정교해 보이는 노쇠로 만든 작은 장신구들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고급 예술품 같았다. 매티니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어 올리자 손끝으로 스며드는 어떤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인형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했다. 그것은 꼭 무서운 에너지는 아니었지만 마치 내부에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인형은 점점 어두워지는 방의 정막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살피는 듯했다. 이 이상한 느낌에 매티니는 이유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매티니는 개인 물건으로 가득 찬 자신의 방 침대 옆 탁자 위에 앞손 인형을 놓았다. 그녀는 마치 홀린 듯 오랫동안 그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 아름다움은 매혹적이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계속 감돌았다. 밖은 하늘이 어두워졌고 깊은 정적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은 바닥과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들이왔다.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고 인형에게서 나는 듯한 고대 꽃과 비슷한 은은한 향기가 퍼져 매티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불안감 속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 전에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녀는 오늘 마주한 것이 자신의 삶에 휘몰아칠 초자연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보통 인형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바로 그날 밤, 매티니는 방 안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희미한 속삭임에 놀라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한 여인이 고대의 자장가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슬프면서도 기이하게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마구 뛰었다. 그녀는 눈을 떠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려 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만들어낸 어른거리는 그림자 외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꿈이거나 바람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져 마치 누군가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매티니는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숨결을 느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공포가 그녀의 마음을 심하게 갉아먹기 시작했고 그녀는 마치 누군가 침대 발치에 서서 그녀의 침실 전체를 뒤덮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매티니는 기진맥진한 채로 잠에서 깼다. 밤새도록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앞손 인형에게 다가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인형은 어젯밤 그녀가 놓아두었던 그 자세가 아니었다. 마치 그녀를 쳐다보는 것처럼 얼굴이 약간 그녀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인형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약간 생기가 도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인형을 불안정하게 놓았거나 잠결에 무심코 건드렸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은 현실이었고 앞손 인형이 이 모든 기이한 일의 원인일지도 몰랐다. 매티니는 자신이 피할 수 없이 초자연적인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왔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 인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어떤 공포를 가져다 줄지라도 말이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매티니는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그 인형을 얻은 후로 밤새 무언가가 잠을 방해한 것처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앞손 인형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놓아둔 자세 그대로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쳐다보는 것처럼 얼굴이 약간 더 그녀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인형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른 아침에 약간 생기가 도는 듯했다. 매티니는 아마 자신이 불안정하게 놓았거나 잠결에 무심코 건드렸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다.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걸어가며 낡고 허름한 가구로 가득 찬 복도를 지났다. 공기가 특별히 차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고 오싹한 기온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애써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어가려 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돌아보았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저 집안 곳곳을 여전히 뒤덮고 있는 어스름뿐이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에는 매티니와 아버지 둘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복도에서 아이의 발소리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매티니의 아버지는 불면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깰 때면 집안 구석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자주 보곤 했다. 그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애썼지만 불안한 느낌은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매티니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앞손 인형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오싹한 냉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끈 후에도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느낌들은 점점 더 강해져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이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로 아버지를 걱정시킬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의심과 두려움을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종종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고 얼굴을 스치는 얼음처럼 차가운 숨결을 느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쌓여가는 두려움은 매티니가 집안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부터 숨으려는 듯 돌아다녔다. 그녀는 집안의 어떤 물건들이 이상하게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저절로 뒤집힌 액자나 아무 이유 없이 책장에서 떨어진 책 같은 것들이었다. 심지어 앞손 인형 자체도 그녀가 한눈을 팔 때마다 항상 자세를 바꾸는 것 같았고, 마치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위협받는 느낌은 그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강해졌다. 집안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로 음침해졌다. 썩어가는 시체 같은 악취가 간헐적으로 풍겨와 그녀를 메스껍고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것은 이 강가의 오래된 집에 있어야 할 평범한 냄새가 전혀 아니었다. 매티니는 이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일어나는 일을 뒷받침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집을 뒤덮은 미스터리는 피할 수 없는 어둠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매티니는 이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날 밤 매티니는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무서운 사건에 직면해야 했다. 그녀는 집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는 조용한 이 집에서는 전에 없던 이례적인 소리였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혼란으로 마구 뛰었다. 그녀는 침대 옆 손전등을 집어들어 켜고는 조심스럽게 침실을 빠져나와 아래층을 살피러 갔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집안을 비추자 오래된 가구들의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 더 무섭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희미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러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참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온 집안이 너무나 고요해서 가슴에서 터져나올 듯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살피다가 중앙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크 테이블 위에 있던 어머니가 무척 아끼시던 오래된 골동품인 유약칠한 도자기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집 안에 자신과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누가 화병을 떨어뜨려 깬 것일까? 아니면 그저 거센 바람이 불어온 것일까? 그녀는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설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웠다. 섬뜩한 공포감이 시시각각 그녀의 마음을 더욱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문제에 대해 지식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화병이 깨진 사건 이후 매티니는 본격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에 나타나는 모든 소리, 모든 그림자를 경계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화병 조각들을 치우려고 했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집 벽에서 스며나오는 오싹한 냉기를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일어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매티니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아 모든 이야기를 계속 숨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을 쉬며 딸을 가까이서 돌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숨겨진 비밀로 인해 생긴 거리감으로 가득 찬 듯했다. 매티니는 어머니의 개인 서재에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인형에 관한 오래된 전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앞손 인형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기를 바랐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매티니는 위층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옆보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매티니는 자기 방 앞 낡은 나무바닥에서 진흙투성이의 작은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집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텐데도 말이다. 그녀는 전날 밤에는 그 발자국이 전혀 없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혼란으로 마구 뛰었다. 그녀는 이유를 생각해내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작은 발자국은 마치 어린 소녀가 그녀의 방문 앞까지 걸어왔다가 신비롭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매티니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고 느꼈다. 탁자 위의 앞손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에메랄드빛 보석눈으로 그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형이 자신의 공포를 비웃고 있다고 느꼈다. 이 사라진 발자국의 발견은 매티니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앞손 인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악한 에너지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매티니의 마음속에 강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매티니는 앞손 인형에 대한 정소를 찾으려 애쓰며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내던 집에 오래둔 서재로 갔다. 서재는 낡고 해진 책들로 가득했다. 오래둔 종이 냄새와 먼지가 사방에 퍼져 있었다. 작은 창문을 통해 희미한 빛이 들어와 공기 중에 춤추는 먼지 입자들을 드러냈다. 그녀는 초자연적인 현상, 고대 전설 또는 인형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찾기 시작했다. 찾는 동안 그녀는 우연히 낡은 책 더미 아래에 숨겨진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짙은 갈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다. 표지는 긁히고 오랜 사용으로 닳아 있었다. 매티니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었다. 첫 페이지는 그녀가 잘 아는 휘갈겨 쓴 필체로 쓰여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필체였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마구 뛰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끔찍한 꿈, 밤에 들리는 속삭임,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느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가 마치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상한 사건들을 경험한 것처럼 앞손 인형에 대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전에 이 집의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실제 일이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읽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일기장에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어머니의 꿈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선화들로 가득했다. 매티니는 슬픈 얼굴을 한 고대 무희가 찬란한 황금빛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 속 무희의 눈은 앞손 인형의 눈과 똑같은 에메랄드 녹색이었다.
이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깨닫자 매티니는 온몸에 한기를 느꼈다. 일기장에는 또한 앞손 인형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어머니의 노력도 언급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위해 여행했던 여러 장소와 이 신비로운 문제에 대해 상담했던 특정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티니의 어머니는 그녀가 따라갈 수 있는 흔적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아짠 와타나를 찾아라 라고 희미한 잉크로 쓰인 메시지였다. 매티니는 그 이름을 즉시 마음에 새겼다. 아짠 와타나가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이자 골동품과 주술 전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다른 세상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 같았다. 이 일기장의 발견은 매티니에게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매티니는 즉시 아짠 와타나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짠 와타나가 주인인 도심의 한 헌책방으로 향했다. 그 헌책방은 셀 수 없이 많은 낡고 해진 책들로 가득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사방에 자욱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분위기를 한층 더 신성하고 신비롭게 만들었다. 아짠 와타나는 조용하고 침착해 보이는 노부인이었지만 그 눈은 뛰어난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매티니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일기장을 아짠 와타나에게 건네자 선생의 얼굴은 즉시 굳어지며 심각해졌다. 아짠 와타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매티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며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짠 와타나는 매티니가 진실을 찾고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는 사악한 기운을 막을 방법을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매티니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일기는 매티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러냈다. 어머니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보인 압소 인형과 가문의 관계를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가문의 여성이 이 인형을 소유할 때마다 항상 이상하고 불행한 일이 뒤따랐다. 매티니의 어머니는 압손 인형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질투심에 희생된 고대 무희의 영혼에 묶인 물건이라고 썼다. 그 영혼은 인형 안에 갇혀 자신을 해방시키고 해를 입힌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이한 현상과 소음은 인형 속 영혼이 소통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 사악한 영혼을 해방시킬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실패했다. 매티니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인 채 일기를 읽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왜 그 인형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는지 이해했다. 일기에는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고대 의식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파멸을 가져올 위험이 큰 위험한 의식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완수하지 못한 사명을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손 인형에서 고대 무희의 영혼을 해방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짠 와타나는 앞손 인형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인형에 깃든 무희의 영혼의 이름이 부파이며 수백 년 전 사악한 흑마술 의식에 의해 영혼이 갇혔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희생은 과거에 그녀의 영혼을 사악한 목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했던 한 권력자의 질투와 야망의 결과였다. 그리하여 부파의 영혼은 자신을 해친 자들과 그 가해자들의 후손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짠 와타나는 압손 인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메티니 가문의 여성들에게 전해졌으며 인형이 깨어날 때마다 항상 소유자에게 슬픔과 파멸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부파는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고통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 메티니의 어머니는 이 영혼을 해방시키려 했지만 의식의 복잡성과 위험성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아짠 와타나는 이 사악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심지어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짠 와타나는 메티니의 어머니가 일기장에 기록해둔 고대 의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의식이었다. 메티니는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굳은 의지로 각 단계를 배웠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부파의 영혼을 성불시키려는 그녀의 결의는 모든 두려움보다 컸다. 아짠 와타나는 오랫동안 갇힌 영혼은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의식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에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다. 메탱이는 새로운 지식과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곧 다가올 의식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느꼈지만 모든 이야기를 좋게 끝내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짠 와타나가 항상 곁에서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죽음과 마주해야 한다 해도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메티니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끔찍한 진실을 발견한 후 앞손 인형에 깃든 사악한 기운은 마치 그녀의 각성을 감지한 것처럼 더욱 거세지는 듯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비정상적인 냉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마치 죽음의 안개장막이 항상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뇌우가 미친 듯이 몰아쳤고 천둥 소리가 집 전체와 짜우프라야 강 너머로 울려 퍼졌다. 울부짖는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와 커튼이 보이지 않는 손에 흔들리는 것처럼 펄럭였다. 집안의 물건들은 마치 신비한 힘에 밀리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긴 머리 여자의 그림자 환영이 집안 곳곳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비릿한 피 냄새와 역한 야생화 냄새가 섞여 코를 찔러 메티니는 거의 구토할 뻔했다. 메티니의 아버지는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메티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자신이 마주한 일을 믿지 않을까 두려워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메티니는 앞손 인형으로부터 점점 더 강해지는 힘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을 지배하고 이 집을 영원한 어둠의 심연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부파 영혼의 기운이 거세지자 집안의 기이한 현상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메티니는 종종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태국 전통음악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기묘하게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때로는 어두운 구석에서 오싹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집안의 물건들은 이유 없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문과 창문은 마치 집안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격렬하게 저절로 열리고 닫혔다. 무희의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났고 때로는 방구석에 서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기도 했다. 메티니의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위독해지셨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것들에 대해 헛소리를 했다. 메티니는 이것이 그녀의 가족을 파괴하려는 악령의 소행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사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의식을 거행해야만 했다. 그녀는 혼자서 짊어진 거대한 압박감을 느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가장 무서운 사건 중 하나는 앞손 인형이 매티니의 침대 위 공중에 떠올랐던 밤이었다. 그 에메랄드빛 보석 눈은 마치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났다. 웃음소리 같은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오자 매티니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마치 무언가에 막힌 것처럼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방 안의 온도는 북극에 있는 것처럼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 앞손 인형 뒤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기괴하게 뒤틀린 형체와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가진 여성의 그림자였다. 그 이상한 그림자는 손을 뻗어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매티니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그 기괴한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힘이 빠지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부파 영혼의 거세지는 공격은 그 영혼이 이제 완전히 깨어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었음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버지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고대 의식을 거행해야만 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신비로운 어조로. 매티니는 이 사악한 기운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이자 주술과 고대 유물 전문가인 아짠 와타나에게 가져갔다. 아짠 와타나는 70살의 노파로 몸은 말랐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다. 새하얀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다. 아짠 와타나는 굳은 표정으로 일기장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냈다. 다 읽은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손 인형은 평범한 인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방되기를 원하는 악령이 깃든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말했다. 아짠 와타나는 매티니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 가족을 몰살시키고 싶어 했던 인형 속 염원의 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짠 와타나는 그 악령을 막고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조언했는데 그 의식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었다. 아짠 와타나는 이 의식이 위험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지만 매티니는 가족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하겠다고 고집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믿기 시작했고 딸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이 끔찍한 진실을 딸과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짠 와타나는 신비한 기운이 깃든 희귀한 고대 의식 도구들을 잔뜩 가지고 짜우프라야 강가의 오래된 집에 도착했다. 의식 도구 세트에는 부적, 붉은 천, 얀트라 천, 향기로운 향, 그리고 다양한 고대 약초가 포함되어 있었다. 향과 약초의 톡 쏘는 향기는 집안을 감싸던 불쾌한 퀴퀴한 냄새를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매티니의 아버지는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의식 장소를 준비하는 것을 도우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싸우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매티니는 아짠 와타나가 과거에 비슷한 의식에 사용되었던 비밀 지하실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 그 방은 으스스해 보이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어떤 신성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었다. 준비는 거의 온종에 걸렸다. 매티니는 지하방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데 마치 통풍구가 없는데도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았다. 아짠 와타나가 설치한 제단 주위에는 어둠을 몰아내고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십 개의 촛불이 켜지고 배열되었다. 대결의 밤이 가까워짐에 따라 모두가 고조되는 긴장감을 느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의식을 시작하기 전 아짠 와타나는 매티니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의식의 중요성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이 의식이 단순히 영혼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파의 영혼을 진정으로 성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려면 수백 년 동안 쌓인 원한을 풀어주고 그 영혼을 평온함으로 채워야만 했다. 아짠 와타나는 부파의 영혼이 처음에는 이 오랜 속박에서 풀려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티니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스승이 알려준 주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외워야 했다. 메티니의 아버지는 딸을 격려하기 위해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메티니는 아버지의 사랑과 걱정을 느끼며 다가올 일에 맞설 용기를 얻었다. 모두가 오랫동안 가족을 위협해온 사악한 기온과의 마지막 싸움을 할 준비가 되었다. 두려움은 이 집의 평화를 기필코 되찾겠다는 결의와 강한 열망으로 바뀌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대결의 밤이 다가왔다. 하늘은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이 신성하고 끔찍한 의식의 증인이 되려는 듯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아짠 와타나는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집의 비밀 지하실에서 의식을 준비했다. 그 방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예전 사건에서 남은 희미한 피비린내가 퀴퀴한 냄새와 섞여 있었다. 제단 위에는 수십 개의 양초가 줄지어 쳐져 희미하게 흔들리는 빛을 내며 벽에 섬뜩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메티니와 그녀의 아버지는 제단 앞에 앉아 긴장과 두려움으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앞손 인형은 제단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에메랄드빛 보석눈은 그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아짠 와타나는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고대의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주문 소리는 마치 잠든 무언가를 깨우는 듯 지하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선반 위의 물건들이 흔들리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갇힌 영혼이 분노를 표출하며 온 힘을 다해 이 의식에 저항하는 듯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하나씩 꺼뜨리며 어둠과 공포를 배가시켰다. 메티니는 마치 죽음에게 안기는 듯한 오싹한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그들 모두의 목숨을 건 도박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짠 와타나의 주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듯 촛불은 희미해졌다. 갑자기 제단 중앙에 놓인 앞손 인형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에메랄드빛 보석눈은 지옥불처럼 핏빛으로 빛났다. 인형에게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메티니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것은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뒤틀리고 무시무시한 무희부파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메티니를 공격하려 했지만 아짠 와타나의 주문의 힘에 의해 격렬하게 튕겨나갔다. 부파 영혼의 비명소리는 지하방 전체에 울려 퍼져 귀가 찢어질 듯했다. 메티니는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만지려는 듯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몇 번이고 느꼈다. 싸움은 격렬하고 끔찍하게 계속되었다. 모두가 이 악령과 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지하방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가득 찼다. 메티니는 자신을 덮치는 거대한 압박감에 숨을 거의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메티니는 남아있는 모든 집중력을 모아 아짠 와타나가 가르쳐준 주문을 느리지만 또렷하게 외웠다.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어떤 힘을 지닌 듯했다. 부드러운 하얀 빛이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와 정면의 앞손 인형을 향해 날아갔다. 격노하던 부파의 영혼은 그 빛에 닿자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그 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비명소리가 분노에서 깊은 슬픔으로 바뀌면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매티니는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부파 영혼의 고통과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부파의 마음을 잠식한 원한을 풀어주고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비와 이해의 기운을 그 영혼에게 보내려 애썼다. 매티니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힘을 주며 이 끔찍한 진실을 함께 마주했다. 아짠 와타나는 부파의 영혼이 지하방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다.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촛불과 여전히 감도는 향냄새만이 남았다. 한때 가득했던 긴장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의식은 지하방을 뒤덮은 긴장과 공포 속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아짠 와타나는 모든 힘을 다해 주문을 외우고 앞손 인형 속의 악령을 제어했다. 매티니와 그녀의 아버지는 지시에 따라 정신적 기운을 보내고 주문을 외우며 도왔다. 무희 영혼의 비명은 마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듯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공중에 떠있던 물건들이 격렬하게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그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렸다. 빛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어둠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다. 제단 위의 앞손 인형은 마치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듯 밝고 부드러운 하얀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무희 영혼의 희미한 형체는 영원한 작별 인사처럼 정적 속으로 사라지는 부드러운 속삭임과 함께 공기 중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빛이 사그라들자 앞손 인형은 다시 평범한 나무 인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에메랄드빛 보석 눈에 더 이상 무서운 기색이 없었다. 대신 평화와 온화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짠 와타나는 탈진하여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안도감과 성공의 미소로 가득했다. 의식은 성공했다. 악령은 해방되었고 이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의식이 끝난 후 매티니와 그녀의 아버지는 앞손 인형을 짜오프라야 강에 띄워보내기 위해 가져갔다. 아침 햇살이 고요한 수면 위로 비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인형을 집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희의 영혼을 진정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었다. 매티니는 인형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안도감과 삶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한때 집을 뒤덮었던 두려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다. 매티니의 아버지는 사랑과 염려로 딸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이 끔찍한 사건을 함께 겪어냈고 그 무엇보다 강한 가족의 유대를 배우게 되었다. 짜오프라야 강가의 오래된 목조주택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사건으로 인한 파손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투쟁을 상징하는 흔적이었다. 매티니는 이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귀중한 교훈으로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앞선 인형이 멀리 떠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매티니는 마치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희망과 삶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아버지는 위로하듯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매티니는 아버지가 주는 사랑과 안전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악령과의 대결로 인한 피해의 흔적들을 보았다. 벽에 난 금이든 흩어진 물건들이든 하지만 그 흔적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얻은 승리를 상기시켜주는 증표가 되었다. 매티니는 이 집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곳이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자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의미를 배운 곳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삶은 이 집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화와 이해 속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들은 강인하게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비로운 어조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